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4년 10월 18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경마는 토요일, 일요일날 모두가 상당히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가 예측이 됩니다. 편성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요. 또 KRA 클래식 대상 경주가 펼쳐지고 있고, 부산 경마도 그렇고 서울 경마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주 경마도 그렇고 모두가 어려워요. 이게 웬일입니까? 오래간만에 진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번 붙어보자 이런 신념이 일어나는 그런 경마 주간입니다. 요번 주 뭣도 모르고 승부주간이다 이렇게 잡은 전문가들은 아마 개피를 볼 겁니다. 아마 작살이 날 겁니다. 그거는 편성을 안 보고 하는 얘기예요. 편성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한 3개, 4개 경주를 제대로만 맞추면 한 2-3개만 제대로 맞춰도 이길 수 있는 경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 의외로 좀 압축이 될 수 있는 경주도 있지만 딱 보면은 배당에 터질 수 있는 경주가 대다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토요 경마부터 접근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지난주에 아우 식상해. 그냥 매주 대길이야. 그냥 책 보고 그냥 예상제 보고 그냥 읊고 고민하지 않고 예상을 하는 게 오히려 공부를 한 예상보다 더 잘 맞는 예상이었어요. 뭐 그럴 때도 있는 거지. 경마라는 것이 뭐 맨날 어려우면 누가 하겠어요. 또 맨날 쉬우면 또 재미없다고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의외로 한번 제대로 먹으면 아마 오부지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경마주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강타가 한번 힘을 합쳐서 대차게 한번 이길 수 있는 그런 경마주간으로 만들어서 한번 끈기 있게 한번 한 경주 한 경주 붙어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은 토요주 1경주 첫 번째 승부처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주 1경주인데 첫 번째 승부처로 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한번 들이대보고 싶은 경주예요. 1경주이긴 하지만 왠지 모르게 느낌이 쫙 오는 그런 마필이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8번 골드마운틴이라는 마필입니다. 방춘식이 오래간만에 이제 입상을 본 지도 꽤 오래됐어요. 사실 옛날에 20조 주정기수만 할 때도 방춘식 기수가 이 말을 잘 탄다고 소문이 났던 기수인데 이게 뭐 부상에 시달리고 잦은 출전 기회를 잃는 바람에 요즘은 뭐 거의 조금 노장 측에 들어가는 느낌까지도 들고 있지만 요즘 마음 잡고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8번 골드마운틴이라는 마필은 기본적으로 선행력은 괜찮은 마필인데 종반 탄력이 좀 부족한 것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자체가 출전마 대부분이 어떻다? 종반 뒷심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종반 뒷심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냥 일축해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종반 뒷심이 부족한 마필대 일색이라는 건 뭐예요? 전개 반대로 얘기하면 전개 이점마들이 선전을 할 수 있다는 강한 긍정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개 이점마들이 입상에 그만큼 가까워요. 그 중에서 그 넘버 1 8번 골드마운틴이란 마필이 이 편성에서 발주만 매끄럽게 뽑아준다면 데뷔 이후에 2번의 경주에서 보여준 선행력이라면 이 편성에서 선행을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다면 8번 골드마운틴은 이 편성에서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다. 자, 그럼 8번 골드마운틴은 첫 번째 승부처에 배팅권에 필수적으로 안착을 시키는데 키포인트는 뭐냐? 뒷심이 부족한 마필들 1셈이니까 전개 2점으로 붙여서 갈 수 있는 마필들. 그러니까 이번 경시 누가 전개 2점을 갖고 강하게 승부를 하느냐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전개의 선행력을 보여주지 못하더라도 이번에 보여줄 놈들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있는데 종반 뒷심이 좀 부족했다. 왜? 뒤에서 올라오다가 퍼져버려. 바로 그것이 이번 1경주 첫 번째 승부처의 키포인트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2경주, 토요주 2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주 2경주입니다.
아직까지는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는 현군 성장마감의 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분기 1합격으로 딱하니 10만도가 버팅기고 있습니다. 이 신마가 아주 그냥 위험있겠죠. 나는 대장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신마입니다. 자, 5번 장산지향이라 마필인데요. 마필 자체가 포트 스톡톤이 자마이긴 한데, 주행검사 시 양호하게 출발뒤 근소하게, 외곽에서, 선두를 나서 전개를 했고, 4코나 크게 선회를 한 뒤 마필 가는 데로만 유지하며 꼭 잡고 여유있게 통과를 했던 마필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마체도 뭐 이 정도면은, 순반치고는 좀 작다 하더라도 순발력, 근성, 스피드, 힘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마필이에요. 주폭의 주행 자세가 안정돼 잘만 이렇게 준비를 한다면 데뷔전 때 뭐 거리가 1300이라고 하더라도 5번 장산지향은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신마가 되겠습니다. 일단 뭐 신마이긴 합니다만 절대적으로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그렇다면 이제 현군 성장마가 중에서는 누구를 가져갈 수 있느냐? 일단은 2번 환희의 창가라는 마필인데요. 2번 환희의 창가.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예전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14년 동안 빵빵승인데 사실 이번 정도 케이스에서는 한번 들이대야 되는 마망의 입장도 그렇고 마필도 뭐 편성 자체도 그렇고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이번 한의에 참가하는 이 편성에서 꼭 백등권에 난착을 시켜야 되는 뭐다? 입상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꼭 백등권에 난착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인데, 10번 태산천하라는 마필. 그러니까 요 마필은요, 사실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인기는 모으겠지만, 실질적으로, 좀 불안하지 않느냐. 지난번에 좀 능력을 좀 많이 끌어내서 이번에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조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조정이냐가 문제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 이제 선행력을 끌어냈을 때 종반 탄력이 어느 정도 하강을 할지가 변수의 마필이기 때문에 10번 태산천하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지만 요 마필에 대해서는 또 한번 조금은 좀 뭐라 그럴까 고민을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그래도 뭐 능력상으로는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라서 배팅권에서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꼭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요건데 3번 멜로디 뮤직도 괜찮습니다. 사실상 뭐 약간의 공백기도 없고 사실상 뭐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던 마필이 이래서 이번에는 무조건 경기력 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3번 멜로디 뮤직도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그런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괜찮게 봅니다. 3번 멜로디 뮤직, 그 다음에 10번 태산천하 조금 불안할 수도 있다고 그랬고 12번 터치 리비어라는 마필 발주가 안 돼서 이런 마필들은 좀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그나마도 또 괜찮게 보는 마필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8번이 눈에 좀 띄죠. 8번 스피드 저항이란 마필. 데뷔전 때는 초반 선행력은 괜찮았는데 종반 달리기 불안했다. 이번 경주시 1억 1천만 원짜리 마필인데 1억 원짜리 마필인데 이 마필이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뭐 솔직히 말해서 아주 그렇게 손질이 확 가는 마필은 아니에요. 손질이 확 가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현재로서는 저는 5번 장산지향이라는 마필이 괜찮아 보이고 2번 환희의 창가가 괜찮고 3번 멜로디 뮤직이 괜찮고 그 다음에 8번 스피드 지향에 대해서는 당연히 현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주 이렇게 확 이렇게 눈에 띄는 마필은 아니고 그 다음에 10번이 태산천하가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일단 마필 현재의 능력은 괜찮으니까 이상 4주 정도만 언급을 하는데 이 중에서는 5번 장산지향이나 신마가 저는 뭐
잘 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마가 1300에 뛰는 것이 부담스럽긴 한데 뭐 안 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받치는 막걸리라도 5번 장산지하고 가져가면서 이번에 안 되더라도 차기의 관리만으로 한번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3경주는 뭐다? 조용한 승부처다. 오늘 강타의 두 번째 승부처이자 강타의 조용한 승부처 한번 강력하게 들이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편성에서는 누구를 가장 유념해서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고만고만한데 3번 신규 강자라는 마필이 이 편성에서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이에요. 지난번 경주 때 사실상 데뷔전을 치르고서 이 마필 자체가 주행 불안으로 인해서 이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했어요.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했는데 체중이 좀 늘어서 나왔네요. 그러더니만 공백기를 갖고 출전했는데 바로 그냥 1000m이긴 합니다만 선취입력을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렇다면 이 마필이 이제 주행 안정을 찾으면서 어떤 걸음의 변화를 좀 묘사를 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3번이 신규 강자라는 마필은 이 편성에서는 한 번 더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 아니냐. 자, 그래서 걸음의 변화를 되찾은 3번 신규 강자를 이번 조용한 승부처에서는 배팅골에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꼭 한번 배팅골에 난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성에서는 은근히 배당권 전력도 포진을 하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의외로 배당권의 인기마들에 연연하는 전략보다는 의외의 변수의 마필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자, 그래서 3경주는 배당과 적중이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보고 싶은 경우인데 일단 그 중심에는 3번 신규 강자를 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용한 승부처 한번 제대로 된 적중으로 한번 이어가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는요, 제주 경마가 마축제라는 것이 열리기 때문에 제주 경마가 편성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거의 대상경주급의 경주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한번 제주 경마에 온 정성을 쏟아가지고 한번 들이대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아니냐. 그래서 강태 역시도 이렇게 완전히 행사도 하고, 강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강타도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로 예전보다는 조금 더 승부 경주가 많아졌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제주교차 1경주는 강타의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해서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는 아무래도 이제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접근을 해보고 싶은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강타가 가장 관심을 갖고 이번 경주에 지켜보고 싶은 마필은 7번 당대 가문이라는 마필입니다. 여타 마필들은 다들 능력을 끌어냈어요. 다들 능력을 요 근래에 끌어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이 편성에서 이 7번마가 과연 선전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대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 7번, 이 당대가문이라는 마필은 그 데뷔 이후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경주력을 보여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을 세게 보는 이유는 뭐냐? 선행마가 아닌데 데뷔 이후 두 번의 경주에서 선행을 나가면서 종반 추임력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선행을 나서지 않고 선입전개를 펼치다 보니까 그 추임력을 끌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지. 선입에 대한 검증을 좀 덜 됐다는 거지. 그런데 지난번에 선입으로 뛰어봤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종반 뚝심 측면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900m나 거리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7번 당대가문은 경주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7번 당대가문을 강력한 대가리로 봅니다. 자, 여기에 후차권 여러 개가 있죠. 지난번에 경주를 끌어냈던 마필들이 아까 많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자면 3번 열혈강국이라든지 4번 선들먹이라든지 9번 라스트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 마필들인데 과연 이들 마필들을 강타가 때릴 것이냐 아니면 다른 마필들로 때릴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7번 당대 가면은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마들 중에서는 오래간만에 주로에 들어온 김철호 기수, 군대 갔다 왔죠. 공익요원인가 맞고 왔다고 그러는데 옛날 30조 시절에서 그 말을 타던 기수예요. 제가 식사 자리에서 김철호 기수 요즘 잘 타. 근데 발주를 좀 빨리 받는 습관을 좀 가져야 돼. 이렇게 군대 가기 전에 얘기했더니 저한테, 야, 요즘 젊은 애들이 20대에서 그런지 맹랑하더라고요. 아니, 뭐, 무슨 소리야, 아저씨. 입상만 잘하면 되죠. 아니, 뭐 그런 소리 하시면 제가 석주 있잖아요. 그러는데, 그냥 어른이 얘기하는데 그냥 그렇게 다 그런 거 보고서 옛날하고는 많이 바뀌었구나. 뭐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자기 주장에 뚜렷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이번 해운이란 마필 요 김철호 기수가 오래간만에 들어와서 한번 신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신마이긴 합니다만 마필 자체 괜찮습니다. 자, 이 주행검사시 양호하게 출발 뒤 가볍게 밀어내며 선입전개를 하고 종반에 이제 채찍을 대면서 살살 추진하며 비교적 여유있는 말걸음으로 통과를 했는데 마체도 생김새도 괜찮고 주행자세도 양호하고 열심히 운전을 실시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선 이번 해운이란 마필 절대적으로 배팅권에서 제외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닙니다. 꼭 가져가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해운은 어찌됐든 간에 한번 가져가 볼 수도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이제 8번, 금화 빅토리아. 지난번에 이제 선행을 가서 드디어 그냥 갖다 꽂았어요. 갖다 꽂았기 때문에, 뭐 이번 편성에서는 대가리급으로 팔리겠죠,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이 마필이 이번에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선행력이 아주 빼어난 마필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 마필을 선행마로 만약에 이시정 쪽에다가 이 마필을 그렇게 육성을 하면 이 생명력이 짧아질 거예요. 한두 번 입상을 못하더라도 따라가는 습관을 좀 길러가지고 모래도 좀 맞추고 좀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좀 성장 기대치가 있지 안 말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선행 일변도로만 한다면 선행력이 부족한데 과연 어떻게 될지 어쨌든 이 편성까지는 봐줘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8번 금화 빅토리아. 자, 여기에 이제 10번 콩코드 모먼트라는 마필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부족했던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선입전개를 하고 종반 탄력이 하강을 하고도 입상에 성공을 했었던 마필이에요. 과연 이번 견시에도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일단은 8번 마두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10번 콩코드 모먼트도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고 여기 이제 또 안고 가볼 수 있다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5번 렛츠고론이라는 마필인데 렛츠고론하고 이 콩코드 모먼트하고 누가 더 뛸지는 여태까지 보여준 능력으로는 당연히 10번 콩코드 모먼트가 나아요. 그런데 이번 견시 뭔가 변화를 모색한다면 5번 렛츠고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패턴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10번 콩코드 모먼트가 조금 낫기는 합니다. 낫기는 하기 때문에 5번 마야보다는 10번 마 쪽에 조금 더 메리트를 두면서 자 이번 경주는 2번 해운, 8번 금화 빅토리아, 10번 콩코드 모먼트 자 이상 3조를 집중적으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는 이제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행은 1번 마니아가 선행을 갑니다. 1번 마니아가 선행을 가는데 D가 좀 짧아요. D가 짧기 때문에 지난번 경주 때도 인기권 전력으로 팔리고 자체 경마에서 제가 자체 경마에서 부러진 마필인데 이번 견시에도 이제 선행력을 온팡지게 끌어낸다 하더라도 취입력이 어느 정도 부합을 해줄지 여부가 관건이고 1200에 대한 거리 적응력이 약간 부족한 것이 흠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도 강하게 읽어주기엔 좀 어렵지 않느냐. 자, 그렇다면 상대적인 능력만하고 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당연히 10번 빛의 속도라는 마필입니다. 이 편성에서는 대가리급은 읽어줘야 되겠죠. 당연히. 왜? 꾸준하게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다가 이제 지난번 1200에 출전을 해서 살포시 조정을 거쳤어요. 그러면 이제 거리 적응력 마스터했거든요. 그럼 이번엔 더 뛸 수 있습니다. 왜 더 뛰냐?
기본적으로 추입력이 안정적인 마필이에요. 안정적이란 말을 좋게 얘기해서 그렇지 추입력이 온팡지게 우수한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번이 빛의 속도라는 마필은 이번 편성에서 1번 마니아가 선행을 가는데 마니아가 끝까지 버틴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리 적응력이 부족한 마필이라 확률적으로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가리급으로 읽어줘야 되는 마필은 당연히 10번 빛의 속도죠. 그래서 10번 빛의 속도는 이 편성에서 뭐다? 대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가리다. 대가리. 자, 그러면 여기에 누구를 또 받치고 가고 누구를 때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1200m에 대한 거리 적응력이 다소나마 부족한 마필들 일색이라서 어느 특정 마필을 강하게 읽어주기가 쉽지 않은 편성입니다. 그리고 1200에 대한 거리 경험을 갖고 있는 마필은 사실상 아주 강하게 읽어주기엔 근간의 행보 자체가 좀 안 좋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안 좋은 마필들 일색이기 때문에 은근히 쉽지 않은 편성이에요. 그렇다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그나마도 괜찮게 보는 마필은 3번 우선적으로 총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1200m에 뛰어봤는데 꾸준한 경기력 상승을 보여주다 지난번에 이제 조정을 거쳤습니다. 자, 그런데 마필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번 편성에서 선행력을 끌어내고 종반 탄력이 하강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하강을 할지 여부가 관건이지만 지난번 1200에서도 큰 폭의 하강이 아닌 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소폭 하강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 제주마들은 2주 만에 출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4주에 출전하면 공백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공백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충분히 3번 총도라는 마필은 이 편성에서 기대치를 그나마도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들 중에서는 그래도 이 9번 탐나 열차라는 마필이 종반 추입력 측면에서는 10번 빛의 속도 많고 우수한 마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따라가는 정계성에서도 종반 뚝심으로 신장세를 보여준다면 충분히 입상권 이입도 가능한 전력이라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뭐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반 뚝심이 우수한 9번 탐나 열차라는 마필 신강선이라서 어느 정도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능력권으로 입상이 가능한 전력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그나마도 이제 가져간다면 어느 마필이 가능할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4번 검은 그림자도 안 되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한라 제일도 안 되는 마필이 아닌데 현재로서는요 저는 거리 경험이 있는 마필들 중에선 3번 총도를 세게 보고요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들 중에선 9번 탐나 열차를 세게 보는데 그 이유는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선두권이 약한 편성이니까 당연히 10번 빛의 속도를 축으로 놓고 때리는 경주니까 10번, 3번, 10번, 9번 두 방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제 5경주. 자, 이번 경기는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일단은 신마 중에서 관심 있게 보는 마필. 먼저 2번 세명 나이트라는 마필입니다. 자, 빅구 센트럴의 장갑니다. 자, 주행검사지 양호하게 출발을 했지만 스피드에서 밀려 중하위권으로 밀리며 전개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종반에 선두권에 따라 붙은 뒤 오른쪽 제익을 때리고 가는 대로 가볍게 추전하며 비교적 여유있게 주행검사를 통과했던 마필인데 좋은 주폭의 주행 장세가 안정됐지만 약간은 스피드감이 부족한 것이 단점이긴 합니다만 빅구 센트럴이 잡아 이만큼 뭐 혈통적으로 선행형 혈통이라면 자, 이번 편성에서도 만만한 마필은 아닙니다. 이번 3명 라이트. 자, 꼭 관심있게 지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성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조에서 출전하는 7번 동반의 대항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초반에 가장 빠르게 출발을 한 뒤 꾹 잡고 선입전개를 자초합니다. 자, 그리고 종반에 가서 좌우 채찍을 때리면서 가볍게 추진하며 비교적 여유있게 통과를 했는데 주행 자세도 안정되고 전반적으로 기본기가 탄탄한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7번 동반의 제항도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
자, 그렇기 때문에 배팅골에는 그래도 안착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가운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한도 아오켓이라는, 12번 아오켓이라는 신마가 있는데, 요 마필도 주행검사시 양호하게 출발을 하면서 밀어내며 선두에 나서 정거를 했고, 종반에 이제 가볍게 추진하면서 여유있게 통과를 했는데, 마필 자체가 순발력도 괜찮고요.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번 봐도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2번 아웃캣, 그 다음에 이제 7번 동반의 제왕, 그 다음에 2번 세명 라이트인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상 3두의 전력이 가장 그래도 돋보이는 마필들이 아니냐.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현금 마필들 중에서 1번 용왕시대가 1억 원짜리 고가의 마필이라서 과연 이번 것이 정면 승부를 띄웠을 때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어쨌든 선행을 편하게 가면 괜찮은데, 외곽 게이트에 11번 갈색바람이라는 마필도 선행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럼 이 마필이 어느 정도 견제를 해준다면 좀 불안할 수도 있지만, 1번 게이트 이점에 요즘 말 잘 타고 잘 나가는 박은호 기수 등짝이라면 1번 용왕시대도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1번 용왕시대를 한번 머리를 놓고 때리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2번 세명 라이트, 7번 동반의 등, 12번 아웃캣, 이런 마필들 꼭 유념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6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과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총 8조밖에 출전을 안 하는 경주인데 은근히 어렵습니다. 정계상 선행을 2번 반원지와 4번 번개파워가 나갈 수 있는 편성인데, 아무래도 반원지가 조금 더 빠르다고 봐야 되죠. 자, 그런 가운데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종반 뚝심이 워낙에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마필을 강하게 믿고 때리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번 편성은 의외로 이변의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해 보이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번 경기에 강타가 꼭 한번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3번 골드바라는 마필입니다. 요 마필이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지난번에 이제 공백기를 갖고 재검을 받고 이제 출전을 했는데, 재검 이후에 주행 불안으로 해서 재검을 받았던 마필이 주행이 안정되면서 초반 선행력이 부족했지만 종반 탄력의 우수함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는 이제 초반 선행력과 종반 탄력을 잘 매치를 해준다면, 제가 보기에는 3번 골드바가 이번에도 괜찮은 능력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일 뭐 인기 여부와 상관없이 김기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3번 골드바에 대해서는 한번 믿음을 갖고 때려볼 수 있는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처, 과연 어느 마필로 강타가 때릴지 자, 한번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6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 멋지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배 오픈 한라바 1등급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대상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제주교차 5경주가 오늘 경주 중에서 그래도 상당히 박진감 넘치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 경주는 한번 강타가 UCC 준매기 승부처로 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가 은근히 만만한 편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배당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다분한 경주인데, 일단 이번 경주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6번 유랑극단이라는 마필입니다. 왜 유랑극단을 추천을 드리냐? 요 마필이 사실상 지난번 경주 때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선입을 따라가면서 막판에 이제 선두권을 강탈하고, 자,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는데, 사실상 지난번 입상 자체가, 우승 자체가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1권의 우승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한 번 선취인연 모두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6번 유랑극단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강단기수가 기승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오는 마필이에요. 그럼 우리 제주경마에서 강단기수라고 하면 김영석과 안덕수를 가장 높게 평가를 근간에 해줄 수가 있는데, 안덕수 기수가 6번 유랑극단에 기승을 했다면, 저는 6번 유랑극단이 4번 견인불발이 선행을 가더라도 따라가면은
편하게 따라가서 직선에서 간격만 딱 한 2마신 이내로 간격을 갖고서 편하게 따라가면은 모래만 좀 덜 맞추고 따라가면은 종반에 때리고 들어가면 무조건 안덕수의 기성 빠따라면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번 유랑극단을 이번 경시 제주자치도지사에 강력한 입상 가는 바로 추천을 드리면서 천배의 승부처럼 멋지게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주개차 5경주 한번 클라이막스 제대로 한번 때려보는 그런 준매의 승부처럼 해서 왜 강타가 제주 경마의 최강자인지 한번 적극적으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편성은 일단 전개상 누가 선행을 갈까요? 9번 에이스더블이 갈까요? 아니면 7번 스노우킨이 선행을 갈까요? 아니면 8번 댄싱 예치가 갈까요? 7번, 8번, 9번 요 세 마필이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마필들인데 이 중에서는 아무래도 7번 스노우킨이 가장 그래도 괜찮은 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순발력에 비해서 종반 탄력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마필 능력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하다고 볼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 편성에서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여타 마필들보다 그래도 안정적인 전력이기 때문에 가장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번 수베니아라는 마필입니다. 그간 3번의 경주에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2번의 경주에서 마필 자체가 선행력도 괜찮고 종반 탄력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시 선행력으로 승부를 하긴 어렵고 따라가야 되는데 과연 따라가는 경주에서도 선행 일변도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번 경시 따라가서 과연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마필이긴 한데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이번 스베니아는 선행마가 아니고 선입도 된다고 보는 마필이라서 이번 스베니아는 뭐 강하게 볼 수밖에 없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입상권 입도 가능한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강타야 이 복병만은 없니?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강타가 복병권 전력으로 한번 읽어주고 싶은 마필은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선행을 못 가지만 선입으로 과연 어떻게 뛰어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이 9번 에이스더블도 괜찮지만 에이스더블은 종반 탄력이 조금 미비한 단점을 갖고 있고 1번 볼포니 스윙도 안 된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과연 이번 경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이것도 관건이에요. 그래서 1번 볼포니 스윙도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 3번 미라클 정상도 이 편성에서 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부평권 전력이라면 1번 볼포니 스윙, 자, 여기 3번 미라클 정상, 9번 에이스더블인데 에이스더블은 조금 약하게 보고 싶고 그렇다면 이번 편성은 7번, 2번 단통을 때리고 여기에 현재로서는 제가 보는 관심 많은 3번 미라클 정상인데 이 마필이 이제 선입을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발걸음을 보여줄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7경기도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교차 6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 경마 메인 승부처인 제주 교차 6경주가 되겠습니다. 빵빠라밤 빵빵빵 빵빠라밤. 자, 오늘 경마의 제주 자치도지사회 클래식, 자, 오픈으로 핸디캡으로 펼쳐지는 대상경주급 가장 강력하게 붙어보는 그런 경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과연 누구를 강하게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하고 그야말로 제주벌의 최고의 강자들이 질비하게 포진을 하고 있는 편성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느 마필에게 주목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좋다 나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다고 또 안 되는 마필도 없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일단 3번 한락궁입니다. 마필 자체의 능력은 괜찮은데 1200에 대한 거리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게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는 과정이 워낙에 좋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거리가 1200에 한 번밖에 뛰어보지 않았다는 단점을 갖고 있고 또 그 한 번이라는 경험에서
입상에 실패를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1200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3번의 한라궁이가. 그런데 과연 이번 교시 이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보여줄지. 다음은 이제 6번 새벽행진이란 마필인데, 현재로 봤을 때는 가장 강력하게 봐줘야 되는 마필이고, 1200에서 끈끈하게, 거리 적응력을 배양을 하고 올라왔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이번 교시 어느 정도, 부중의 이점도 갖고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번마가 오히려 이번 편성에서는 조금 강하게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제주특별자치도시사의 클래식에서는 6번 새벽행진이란 마필을 그나마도 가장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편성이고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야 되는 나름 안정된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 외 마필들 중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번 한라궁이 같은 마필들은 불안 요소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의외의 마필들이 꼭 제주경마 대상경주에서는 복병형 마필들이 입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걸음의 변화를 누가 보여줄 것이냐 그 부분을 한번 열심히 고민을 좀 해서 꼭 찾아내서 멋지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의외로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배당으로 한번 때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6번마에 대해서는 간신권 마필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교차 6경주 메인 승부처 한번 멋지게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부터는 은근히 출전수가 많아지면서 편성 자체가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먼저 1번 가이스타트라는 마필입니다. 일단은 능력권 전력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지난번에 이제 추임력을 옴팡지게 끌어내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근간 두 분의 경주 자체가 경주력에 하강을 하면서 선행 일변도가 아닌 늘어난 거리에 대한 적응력을 배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나 지난번 교시에 종과 뚝심을 완벽하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0번 강톨이라는 마필입니다. 승군전이에요. 승군전이고 1300에 첫 도전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이제 1200에 첫 도전을 해서 사실상 선행으로 느린 편성을 만나 선행을 나서서 자 한 바퀴 일수라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과연 이번에는 선행을 갈 수 있느냐? 못 가죠. 아무래도 3번 에이스 플로이시라는 마필과 1번 가이스타트가 빠른 마필들이기 때문에 선행을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번 에이스 플로이시는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여부인데 이 마필은 선입전개 능력도 갖고 있지만 근간에 종반 뚝심이 계속적으로 하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경제에서는 조금 뒷심 쪽에서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1번 가이스타트의 압박을 못 이겨낼 가능성이 있고 그 사이에 10번 강토리가 추입으로 날라들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번, 10번 쪽에 무게중심을 둬야 되지 않느냐. 특히나 1번 가이스타트는 이 편성에선 거의 대가리급으로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안정된 선에서 의외로 출조수는 많지만 끝날 공산이 높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경주. 자 다음은 일요제 9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경기는 오늘 강타의 토요제 9경주 자 토요경마 최대 승부처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빵빠라방 빵빵빵 빵빠라방 자 9경주 한번 멋있게 먹어야 될 찬스가 왔어요. 혼합 상군이 요즘에 입상을 했다 하면 무조건 10배 이상이 터집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하리만큼 배당이 터져요. 이상하리만큼 배당이 터지기 때문에 유경주도 은근히 조심을 좀 해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이 10번 산타마리라는 마필입니다. 산타마리. 아따 산타마리 좋아 산타마리. 그 선행은 외곽 게이트의 14번 켄터키 삭스가 이제 워낙에 빠르니까 외곽 게이트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선행력을 보여주면서 올라올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에요. 자 근데 이제 승군전을 맞이하고 있고 거리가 1400인데
과연 1400을 띄워보지 않은 14번 켄터키 삭스가 과연 이번 경주시 늘어난 거리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해줄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입니다. 자, 외산마 2세마인데 더군다나 안발입니다. 과연 적응력을 보여줬죠. 요 거리 적응력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한 마필이라고 판단을 해보고 싶고, 일단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는 등짝이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 10번 산타마리가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주고 싶은 마필이라서, 자, 여러분들에게 10번 산타마리를 추천드리면서, 자, 이번 구경주는 무조건 배당이 터진다 쪽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10경주, 요 경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두권 경합은 필연인 것 같습니다. 4번 일기당첨과, 자, 여기에 6번 강자의 인연, 자, 여기에 또 2번 네트워크, 5번 예감, 이런 마필들이 이제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마필들인데, 이들 선두권의 마필들이 맹위를 떠칠 것이냐, 아니면 외곽 게이트에 있는 11번 심신지러가 막판에 날라들어와서 강력하게 역전을 시킬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당연히 대가리는 11번 심신지러입니다. 이 편성에서는 대가리는 대갈통을 쳐져라! 빰빠라방! 당연히 11번 심신지러고, 선입층에서 강자는 당연히 2번 네트워크입니다. 왜? 아직까지도 선행력을 끌어낼 수 있는 가운데 그나마도 선입전개가 자유롭다는 측면에서 2번 네트워크가 입구야 속에서라면 이 마필의 능력을 안정된 선에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기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뭐 당연히 11번, 2번 이쪽에 포인트를 맞춰보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한두 정도를 더 골라 잡던지 한 2주에 배당만을 골라서 3복승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편성이지, 이 두 마필을 빼고 10경주를 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두 마필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많으니까, 경주가 너무 많으니까 혼자 하다 보니까 아주 쎄 빠집니다. 쎄 빠져.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11경주입니다. 빵빠라방 후반부 최대 승부처 11경주, 12경주 두 개를 붙입니다. 11경주는 준메인 승부처로, 12경주는 뭐다? 끝장 승부처로 두 개 경주는 이빠야 승부를 들이대는 그런 편성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토요일 11경주 준메인 승부처부터 갑니다. 일단은 9번이 미래 영웅인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두 번의 경기에서 이제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2차로가 타던 말을 이쿠야스가 기석을 했는데, 여전히 뭐 최상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야, 이건 누가 타도 명마구나. 잘 타는구나. 요걸 여실히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뭐 당연히 9번 미래 영웅을 강력하게 읽어줘야 되겠고, 여기서 이제 누구를 단통으로 때리느냐인데, 요 단통 마필이 이미 메이드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불꽃대왕 같은 마필도 뭐 충분히 되는 마필이고, 뭐 되는 마필들이 은근히 많잖아요. 4번 남의 대왕도 되는 마필이고, 또 10번 서울 정상도 되는 마필이고, 지난번에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던 5번 매직 나이트도 이 편성에서 뭐 문세영 등짝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고, 다 한마디를 그냥 방귀깨나 낄 수 있는 마필인데, 이 중에서는 그래도 9번 미래영웅이 가장 낫다. 왜? 적의 입장과 더불어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요 마필이 부러지는 전개 11번 통제사 정도가 얘 앞에 뛰는 건데, 얘를 뭐 살포시 넘어간다면 뭐 바로 선두권 강탈이 통하는 흐름이고, 또 안쪽에서 일단 선두권을 질러놓고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 해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어쨌든 9번 미래영웅은 이 편성에선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12경주 강타의 끝장 승부처로 갑니다. 자, 요 끝장 승부처, 요것도 이제 배당이 와장창, 왓뚜와리와리,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다.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간신권 마필로는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야, 지난번에 괴력을 보여주고도 입상에 실패를 했던 13번 승부신화가 과연 이번 경시 이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요 마필 지난번에 굉장히 잘 뛰었어요. 인상 적게 잘 뛰었던 마필이고,
또 하트로이라는 마필이 이번 교시 이제 인기만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 마필이 과연 이꾸야 속에서가 과연 명예회복을 할 수 있을지, 명마로서의 명예회복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또 관건인 마필이라서 절대적으로 또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반 뚝심도 비슷한 마필들이고 또 초반 선행력도 나는 비슷한 마필들인데 어찌됐든 이 편성에서 한번 강타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은 마필은 다른 마필들은 세게 보는 마필들이 없고 이번 경주시 다들 고만고만한 가운데서 이 13번 이 바다질주라는 마필 이 마필이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으네요. 사실 이 마필을 축으로 가져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단통으로 가져갈 생각도 없습니다. 잘해줘봐야 바치기인데 14번 이 바다질주라는 마필은 이 편성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사실상 이 편성은 외관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9번 러시안 트윈이라는 마필 여기에 또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11번 하트로이 또 13번 승부신화 이런 마필들이 이제 강력하게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인데 저는 13번 바다질주가 능력은 2%가 부족한데 이 편성에서 어떻게 뛰는지는 꼭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요 마필에 대해서 한번 조금이나마 관심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12경주 끝장승부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2경주도 배당이 터질 것 같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11경주도 적중을 하고 12경주에서 배당으로 때리고 자 해가지고 오늘 경마는 이상으로 마무리 짓는데 다시 한번 공부를 쭉 훑어보더라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토요경마 빡빡해요. 그러니까 배당으로 한번 멋진 승부를 해볼 수 있는 날이니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경마장에 오셔가지고 강타와 함께 자 한번 토요경마 멋진 대승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일요경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